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온 우주의 기운이 반도체로 몰리는 건가 싶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에도 삼성전자 보이고 있네요.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먼저 1번으로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이 잠정 실적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뭐 잘 나오진 않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순매수 1위도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미 반도체까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 있다.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계속 죽으란 법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임 대표님, 그 젠슨왕의 실수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 리포트 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빅베스다 이제 안 좋았던 거 다 씻어내는 거다. 그럼 앞으로 남은 건 기대감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삼성전자 이제는 배팅이 의미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뭐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잠정치지만 나왔죠. 뭐 매출은 75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조 5천. 뭐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나쁜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실적 나빠질 것이다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런 이제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에 AI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저께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왕 CEO가 뭐 RX50 시리즈에 뭐 넣느냐 안 넣느냐 뭐 그런 이슈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RX50에 들어가는 뭐 DDR6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납품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HBM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뭐 이게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뭐 얘기로 들리기는 하지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작년에 뭐 HBM3E의 8단에 대한 부분이 뭐 통과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12단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에 이제 AI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AI의 뭐 지금형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 브로드컴에서 시작되는 이제 추론형 AI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그런 이제 기대감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론형 AI로 들어가면 이제 미세화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나노 이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TSMC의 원체 지금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도 올 뭐 하방 뭐 2, 3분기 이후서부터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가 그거에 대해서 뭐 선반영되는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과연 올라가는 폭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6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뭐 7만 원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나 그런 측면에서 특히 뭐 중국 업체의 레거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추격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좀 다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참고하실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뭔가 진짠가? 믿어도 괜찮을까? 여러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성훈 이사님, 네. 의미 있는 건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예뻐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창구를 보니까 SK하이닉스에서 매도 1위 창구가 모건 스탠리고요. 삼성전자 매수 1위 창구가 모건 스탠리예요. 외국인 큰 손이 확실히 들어왔다. 그러면 앞으로 투탑에서도 시선이 바뀐 건가요? 뭐 바뀐 부분은 크게 없지만 뭐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밸류에 대한 매력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또 연도가 바뀌었다 보니까 이 속에서 HBM3 관련해서 뭐 발열과 관련된 이슈가 이게 3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로 더 깊게 보자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시기는 앞당겨지지는 않을 텐데 고객사가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3E에서 뒤처진 걸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걸 또 선호하는 면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어떤 재료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올해 뭐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면이 있다 보니 또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K 하이닉스는 왜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쁠 게 없어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올해 실적 추정치가 상향으로 조정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금 뭐 20만 원대 같은 경우를 시도할 수 있음에 따라서 예. 한쪽으로 뭐 편향돼서 보기보다는 오늘 뭐 시장의 수급 흐르면 상대적으로 좀 매력 있는 밸류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다음에 장비주들의 반응을 봤을 때도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삼성의 HBM 밸류 체인들, 근데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까지 함께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좀 이렇게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방위적으로. 다만 SK하이닉스는 퍼포먼스를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밸류 매력도가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더 보여질 순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수율 우위고, 네. 그건 아직까지 맞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요. 밸류 매력도가 있다고 치고. 근데 사실상 안정적으로 본다면 아직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보여줄 게 더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20만 원 선 어제 터치 후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못 가요. 그럼 재도전의 기회를 우린 더 줘야 합니까? 아니면 진짜 저 밸류 쪽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끼가 많은 건지 헷갈리게 하거든요. SK하이닉스 뷰는 어떠세요, 임 대표님?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HBM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BM에 대한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뭐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실적이 나와봐야 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계속 좀 시장에서는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HBM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게 주가를 어떻게 보면 20만 원대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아닌가 싶고요.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만 20만 원대 안착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한동안은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 아마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수율 우위에 있고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쪽,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쪽은 SK하이닉스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반도체는 포폴에 어떤 전략으로 담아야 하는 걸까요? 이성웅 이사님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도 있고 사실상 TSMC 실적은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진짜 A직 쪽도 연관된 종목들이 많아서 좋을 것 같고, 액침 냉각 여기에 사실 유리기판까지 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확 확산돼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게 단기간에 주가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지금 추격하기에는 한계는 있어요. 다만 추후에 이제 현 가격 상황에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뭐 조정이 현 구간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한쪽 군,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한쪽 군,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투트랙 전략 이런 부분을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에서 전고점을 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누가 먼저 가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서 먼저 가는 쪽에 뭐 밸류 체인들은 그때 또 찍어 사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HBM4를 염두한 의견이신 거예요? 네, HBM4를 염두를 하는데 이게 기간이 연말 정도다 보니 좀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우리 그런 것처럼 유리기판의 상용화도 2026년인데 종목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주가 빠지면 계속 이게 뭐 발열 이슈 이런 부분에서 제기가 될 거예요. 넘어가는 상황,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될 거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특히 HBM 관련된
장비주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BM 장비가 오늘도 강하죠. 사실 어디 밸류체인이냐 상관없이 다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한 기술력 입증하는 쪽 좀 더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얘기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이크론 HBM 팹 기공식에 참석해서 뭐 협력 강화한다. 곽동신 회장 등 주요 임원을 초청이 받아져서 간다라는 건데 뭐 사실상 짱짱하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리고 더 탄력적으로 잘 움직여요. 눌릴 만큼 눌렸다라는 것도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의 룸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닐까요? 일단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본딩 장비 자체를 네.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론에 그렇죠.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뭐 HBM3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에 대해서 HBM3 이 16단을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공개를 한 그런 상황인데 16단까지가 지금 한미반도체로 만들 수 있는 끝단입니다. 더 이상은 이 이상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새로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꿔야만 되는 네. 거고요. 과연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한미반도체가 얼마만큼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향후 주가를 흐름할 때 전 고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만약 지금 수준에서 그냥 멈춰 뭐 다른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먼저 공개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주가는 그거에 대해서 못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HBM3E 뭐 16단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인식이다라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직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전히 개발 중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빨리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HBM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대표님께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있어서 체크 필요하다. 특히 한미 반도체에 있어서요. 그때 한번 대결 구도 만들었었던 한화인더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0%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HBM 갈 길 머네요. 기술력 입증할 것도 많습니다. 투자기에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쪽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왜 가지? 싶습니다. 2차 전지주예요. 이성홍 이사님, 네. 지금 기간 순매수 보니까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등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급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업황으로 논하기에는 아직 먼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K 주가가 그러니까 좀 낮기 때문에 네. 가격상 낮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시총 상단에 있는 2차 전지주도 그냥 자동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문제인지요?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우리 업황을 고려할 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이 주가 반등이 어찌 보면 크게 바뀐 게 없으나 몇 개의 그 개연성들이 나온 거죠.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펙스를 증가하는 점, 그 다음에 몇몇 뭐 폭스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에 좋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점보다 뭐 범용 반도체 이런 쪽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HBM 단 같은 경우는 뭐 긍정이구나와 함께 뭐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도 만약에 생각보다 이 온 디바이스 AI가 진행이 잘 되면서 팔아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또한 조금 뭐 지수단에서 지금 워낙 빠져 있는 수준, 거래소 기준으로는 2,522,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지만 719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뭐 수요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지금의 반도체주 같은 경우처럼 뭐 저점 대비해서 뭐 20-30%는 가볍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뭐 저가 메리트란 거죠. 이 가격 메리트를 놓고는 시장에서는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별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뭐 반도체군, 2차 전지주 모든 걸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기보다 지금 시장 안에서 핵심이 되었던 쪽은 그래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한 단계 확인된 반도체가 조금은 유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는 반도체다. 네. 이따가 설명 듣겠지만 반발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반도체, 바이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면 네, 반도체예요. 그래도 반도체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이번 뭐 주가가 작년에 워낙 강했었고요. 그 정도의 기대감 이상으로 뭔가가 나와줘야 정고점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바이오가 통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아, 반도체 관련한 뷰는 작년과 올해 초까지는 지금 흔들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2차 전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 대표님도 똑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2차 전지주 그래도 이 정도 종목은 계속해서 마킹해 가면서 보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시총 상단인가요? 아니면 시총 상단은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뭔가의 가림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쪽을 봐야 한다거나 어떤 뷰가 있으세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미 국방부에서 이제 CATL을 중국 군사 기업이다라고 해서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내에서 CATL에 대한 입지가 약화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유입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과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그게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지금 예고한 걸로는 이제 저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일부 얘기는 과연 정말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 회로가 계속 좀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야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실적이 아마 4분기에도 계속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그냥 천천히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대표님 말씀이라면 취임 이후에 조금 더 어떤 워딩이라든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방향성이 더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적 성격으로서 얘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포트에 조선주 갖고 계십니까? 조선주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소리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조선주 좋다라는 뉴스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기관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또한 같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수급도 같이 보겠습니다. HD, 현대, 중공업 2위에 올라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 10위단에 조선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조선주는 너무 좋다라는 얘기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진짜 매일 프로의 시선에서 조선주 얘기 많이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오션 뭐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트럼프 워딩과 함께 한화 쪽이 조금 더 강한 것도 이해가 되고요. 또 네. 엔진 전일 시간외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2025년도도 실적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고 환율 효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할 거고 네. 또 심지어 이 환율 효과가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면 다시 한번 주가 펌핑의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고 된 상황. 긍정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왜 조선주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강하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짚어주신 것처럼 그 미국의 MRO 관련된 부분이죠. 비유를 할 때 10조의 연간 매출이 나오는 조선 같은 경우가 20조의 매출의 체력이 생기는 게 그 MRO의 프로젝트를 갖고 오면 인 상황이고 거기에 또 강화를 시켜준 게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LNG 성 관련해서도 평균 연간 수주 대비해서 올해는 한 2배 정도 이상 새로운 수주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게 수주가 들어오면 일각에서는 도크가 부족해서 못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계약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은 실제 뭐 수주 부분, 그 다음에 MRO 그 부분이 함께 있다 보니까 조선주는 뭐 표현을 하자면
오늘이 가장 싼 주가. 약간 오버하자면요. 예. 근데 여기에 선동되지는 마시고요. 예. 가격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한 뭐 20% 정도 나왔을 때 그때는 주저없이 좀 매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왜 우리는 진짜 기회 맞아요? 꺾인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기회였잖아요. 조선주는 늘 그렇다라는 거네요. 그럼 진짜 10% 20%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우리 명쾌하게 해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 2분기 상반기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조선주. 근데 오늘은 기자재 쪽이 조금 더 활발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임춘재 대표님, 조선 기자재 업종 뒤에 나와 있는데 뭐 엔진 쪽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 전 매출액 대비 70% 넘게 수주 공시가 있었으니까요. 2028년까지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였습니다. 뭐 마린 엔진 쪽이라든지 일승, KSP 등등 일제히 시세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큰 조선주가 더 매력적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탄력이 깊게 나오는 쪽이 더 매력적이에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뭐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성은 좀 그렇죠. 높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한 1년쯤 지나면 그와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의 주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지금 뭐 조선업이 계속 지금 도크가 꽉 차 있어서 일감이 풍부한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도 그거와 관련돼서 계속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도 이제 하나엔진이 이제 수주 소식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상당히 좀 강하게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이제 엔진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제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친환경의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이익 측면에서 보면 뭐 매출도 뭐 당연히 친환경 엔진들이 좀 더 비싸게 팔리는 거고 수익성도 더 좋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엔진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아까 전에 뭐 짚어주셨기 때문에 바이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전 왜 떨어지지? JP 모건 헬스케어 초청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전년에 보여줬었던 그 성과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건데 왜 떨어지지? 근데 삼바는 왜 가지? 네. 지금은 어떤 각계 전투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시장의 심리가 새로운 연도가 왔을 때 예. 작년에 이렇게 한 10배 정도 강했던 종목군들보다는 새로운 성장을 찾는 면이 있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시장의 심리가 작년에 좋았고 여기에서 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또 나올 수 있지만 주가가 그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다른 쪽이 좀 반응을 하는 건데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거다 보니까요. 지수가 여기에서 이 레벨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면 그래서 너무 뭐 상심하지는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순환의 관점, 바이오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네요. 작년에 많이 올라서. 자, 오늘 이성웅 이사,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